이 그린란드를 원래 할까 말까 하다가, 뭔가 너무 이제 그 뒷북치는 것 같고 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 뉴스가 자꾸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박스 뉴스가 굉장히 이제, 그 뭐 트럼프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뉴스 중에 하나인데, 뉴스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북극 최고 통첩하면서 이거 트럼프 노르웨이의 뭐 노벨상 수상 거부에 그린란드 문제로 군사행동 위협, 이게 이제 1편에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웬만하면은 이 기사를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쓰긴 했거든요. 근데도 그래도 일단 이것들이 일단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뉴스인데도 이렇게까지 다루는 거 보면은 이거를 이제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박스 뉴스 일면에 떴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뭐야 노르웨이 총리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8건 이상의 전쟁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고려할 때 저는 더 이상 순전히 평화만을 생각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평화는 항상 최우선 과제이지만 이제 미국에 무엇이 좋고 옳은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이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아하. 전 세계에서 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미국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거 갈등을 해결한 거에 대해서 말이 많겠죠. 왜냐면은 이 당사자끼리의 어떠한 갈등의 해결이 또 필요했을 수도 있고 더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이 중재자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한데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전쟁을 멈춘 것들은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감사를 더 아무래도 이 감사를 더 받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감사를 조금 더 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요런 말도 썼는데 저는 나토 창설 이후 그 누구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나토가 미국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하지 않는다. 미국만이 그걸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노벨 수상자인 이 마차도 그 베네수엘라 정권에 맞서가지고 이렇게 민주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이 마차도가 이 트럼프 그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에게 이게 상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 노벨상을 트럼프한테. 근데 마차도가 트럼프에게 상을 전달한 후 노벨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는데 수상자는 상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으며 수상 발표 후에는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결정은 최종적이며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이 좋았던 게 아닌가. 그래도 이 만족하십니까, 투항? 예? 그리고 트럼프 자신은 노벨상에 관심 없다고 말하면서 노르웨이가 노벨상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농담일 뿐이다. 노벨상 위원회는 있지만 노르웨이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저는 노르웨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제가 신경 쓰는 건 오직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하면서 나는 노벨상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진짜 원래 했던 일들은 이 뭐야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이랑 그 다음에 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힘쓴 거지. 그리고 실제 인터넷 보면은 10 밀리언의 그 사람들만 구하는 것만 나는 관심 있고 나머지는 관심 없다 뭐 이러면서 그런 인터뷰 내용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것도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뭐 노르웨이 뭐 여기 해가지고 6월 1일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하여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나토를 위해서 국방비도 많이 증액해가지고 너네들의 이 안보를 지켜주고 했는데 너네들이 뭐 하냐? 내가 지금까지 나토를 위해서 지금 평화를 위해서 지금 한 게 얼만데 나한테 상도 안 주고 그리고 이 그린란드 매입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이 중국과 이 러시아의 이 위협으로부터 내가 이거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 열심히 했는데 이거 그린란드 매입 너네가 도와줘야지. 근데 안 도와줘? 그건 아니지. 그거는 우리 이 도리가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이 유럽 친구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랬더니 이제 이 프랑스 대통령이 EU의 무역 바주카로 알려진 강압 방지 기구를 발동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 그랬더니 이제 우리 프랑스 대통령이 이 EU의 무역 바주카로 알려진 강압 방지 기구를 발동할 것을 요청했는데 유럽 정상들은 목소리 높였다. 여기 뭐야 영국, 독일, 프랑스 포함해 8개국 공동성명에서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CI가 뭐냐 하면은 유럽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단일 시장 접근을 제한하여 수익성 높은 EU 계약 신청을 차단할 수도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유럽 내에서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그 뭐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예 보복 조치를 하겠다 거기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기는 원래 적대적인 외부 세력을 괴롭힘이나 간섭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고안되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들은 원래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조금 살짝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그랬더니 이제 베를린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관세에 직면한다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그 문제를 목요일 브뤼셀에서 논의할 거다. 조금 얘기해보자 일단. 너무 지금 이렇게 뭐 ACI니 이런 거 너무 지금 이 국제사회를 너무 이렇게 뭐야 혼란스럽게 하는 거다. 좀 얘기로 일단 말로 일단 서로 협의를 봐보자. 그리고 트럼프의 조카도 얘기했는데 이 유럽과 맞서 싸우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럽 관리들은 트럼프의 위협에 대해 보복보다는 협상 쪽으로 기울고 있다. 나는 협상과 유화 정책이라는 실패한 전략에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그런 정책은 그에게 힘만 더 실어줄 뿐이다. 맞서 싸워야 한다. 트럼프랑 맞서 싸워라. 이걸 조커랑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사실 조카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게 또 앙숙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말이 많아요. 뭐 이게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과 이게 관련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메리의 이 아버지가 가문의 가업을 이어받기 원했던 할아버지, 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고 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와 뭐 이 도널드 이 삼촌이죠 삼촌로부터 심한 조롱과 압박을 받았고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 그래서 이 뭐야 이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 넣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의 이 어떠한 이 굉장히 갈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복 조치로 이 메리의 조카의 의료보험을 끊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메리가 트럼프의 이 성격 결함과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이렇게 뭔가 폭로하면서 아무튼 이 관계가 매우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런 말을 했겠지만서도 아무튼 이 갈등사 이거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장문의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을 통해 북극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미를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황금동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린란드 확보해야 한다고 이 주장했다. 그러니까 진짜 안보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 그랬더니 이제 중국 측이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른바 중국 위협을 사리사욕 추구의 구실로 삼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은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다.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법은 현 국제 질서의 근간이며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면서 이 뭐야 이 대변인이 덧붙였는데 그러니까 이 뭐야 이 중국 핑계 대지 마라.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 더 이상 이제 그린란드는 국가 안보와 세계 안보에서 필수적이다.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이제 이만큼까지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거 그대로 이제 놔둘 수 없다. 이거는 뭐 이렇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떠한 결과가 있다 있어야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트럼프 개인 메시지로 마크롱이 문자 하나 보냈는데 친구야 우리는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같은 생각이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네가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이 개인 메시지로 온 거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오픈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확실히 이 트럼프 아저씨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개인 메시지도 이렇게 오픈해버리고. 그리고 이런 얘기. 아시다시피 그 배가 500년 전에 그곳에 떠났다고 해서 당신이 그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덴마크 너네가 그린란드에다가 500년 전에 배를 상륙했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너네들의 소유권이 되는 게 아니다. 너네들이 그 자치권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상의해봐야 한다.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냐? 그럼 내가 거기 그 배 몇 척 더 보냈지 그러면은. 음, 어허라. 그리고 이런 얘기도 올라왔는데 우리의 훌륭한 나토 동맹국인 영국이 미군 기지가 있는 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아무런 이유 없이 모리셔스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영국의 무력한 행태를 알아차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들은 오직 힘만을 인정하는 국제 강대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란드를 획득해야 하는 수많은 국가 안보 이유 중 하나다 하면서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 일단 이게 뭐냐 이거. 이 가르시아 섬과 이 모리셔스 이게 뭐냐. 보면은 이 차고스 제도라고 있는데 여기가 인도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고스 제도 안에 여러 가지 섬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큰 섬 이름이 가르시아 섬입니다. 영국은 1965년에 모리셔스에서 차고스 제도를 강제로 분리해 영국령 인도양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유엔은 이를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로 규정하여 영국의 반환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영국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국 방한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협정의 이행 단계에 따라 실질적인 주권은 이제 모리셔스한테 이제 갖게 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너네 무력하게 이거 준 거 아니냐? 여기 이 뭐야 여기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그린란드는 저 덴마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중국도 견제 못하고 너네가 여기 가지고 있으면 인도양도 이렇게 뭔가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무력하게 뺏긴 거 아니냐 요런 얘기도 했고 그랬더니 이 뭐야 데런 존스 영국 재무부
이 수석 비서관이 아무 이유 없이 넘긴 게 아니다. 영국은 여러 차례 법적 공방과 트럼프를 비롯한 수개월간의 비판 끝에 지난해 차고스 제도의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걸 합의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다. 너네들이 자꾸 포기하라며. 그러니까 준 거다. 자꾸 법적으로 이렇게 달라며. 차고스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여기 디에고 가르시아는 모리셔스의 정부로부터 주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거다. 우리 무력하게 뺏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트럼프 SNS에 이런 것도 올라왔는데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 그린란드가 이게 미국이 국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여기 뭐야 여기 알래스카도 색칠돼 있고 여기 캐나다도 다 색칠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AI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색칠하지 않았을 텐지만 아예 이 북미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색칠해버리고 어 이 남미는 그렇게 뭔가 이 별로 이렇게 맛이 없는 건가? 오케이 남미까지는 오케이 퉁치자 남미까지 너네가 알아서 하고 이 북미는 이거 미국이 알아서 하고 약간 요런 건가? 아무튼 남미는 이렇게 봐줬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을 강독하기 위해 설립된 이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평화위원회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가자지구 협상도 해주고 가자지구 그 협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역할이 확대해가지고 전 세계의 분쟁을 조정하는 무슨 어떠한 그런 기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 평화위원회도 만들었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가장 위대하고 명망 있는 위원회라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여기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위원회에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이사회에 임명된다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명령한 이후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 대부분 배제되었던 러시아 지도자가 국제 무대로 복귀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린란드 이 사태 문제에서 중국이랑 러시아 때문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근데 평화위원회에 이 푸틴을 이걸 초청하는 게 이게 뭐 뒤에서의 뭔가 서로만의 어떤 다른 역할인 건가? 그린란드를 대하는 러시아는 또 다르고 평화위원회의 역할의 러시아는 또 다르고 이렇게 따로 봐야 하는 건가? 뭔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러시아는 또 다른 러시아고 뭔가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다는 거.